저는 평택에서 왔습니다. 평택에서 종자, 농약, 비료 수입도 하고 생산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육묘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육묘를 한 30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 육묘장에서는 이제 도마도 육묘를 해서 일본에다가 16년 동안 제가 수출도 하고 있고, 저는 우리 사장님들하고 똑같은 농사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변산농협 유명한 데 아닙니까? 양파로. 그 양파 브랜드 가치가 전국에 이름난 변산농협이 아까 보니까 양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20.5kg더라고요. 그동안 양파를 몇십 년씩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매년 교육을 받으셨는데 양파 생산량이 한 평에 한 막 나오면은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이 되나 보네요. 한 막 농사제 갖고는 돈이 되질 않습니다. 적어도 1.5망에서 2망 농사는 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2망 농사를 지시려고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은 매년 농협에서 하지만은 문 밖에만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습니다. 여기도 올해 30kg, 40kg 생산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환경이 열악할수록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높이면은 돈이 되는 겁니다. 내가 농사 잘 지면 남도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약조건에서 농사를 잘 지셔야지 돈이 된다. 저는 이제 하우스서부터 노지농사서부터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제가 이제 80년대서부터 그러니까 75년도서부터 용산시장을 해갖고 제가 유통도 좀 해봤는데, 유통은 가장 중요한 건 물건입니다. 상품. 상품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유통을 할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양파 농사, 평당 40kg 농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양파를 한번 뒤돌아보고 이제 올해 양파 농사, 내년 농사를 한번 우리가 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흑농사정 세트 농법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지시려면 이 기본 자재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밑거름을 들어가는 땅 살리기 유기질, 종자 처리를 하는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 또 FA100 하나로 요 네 가지 농법을 우리 사장님들 하는 데다가 추가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양파 30kg에서 40kg 농사는 무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산 지역은 이제 처음이지만은 제가 이제 무안이라든가 장수라든가 양파 재배 지역에 많이 공급을 해서 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하는 기후 환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겠죠. 변화하는 기후 환경과 이상기상으로 인하여 대체한 포장과 안 한 포장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달라지고 가격 변동이 심하다. 올해 여기 20kg 캐신 분 있고 30kg, 40kg 캐신 분 있지 않습니까? 10kg만 더 캐도 7,000원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제 4종 세트 농법을 사용했을 때는 평당 1,000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이 양파밭 보셨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올해 추대된 것들이 없겠죠. 여긴 추대 없었죠. 여기는 추대가 없는 게 기계 파종하고 트레이 육면을 하기 때문에 추대가 덜 나는 겁니다. 이게 전라도 신안이거든요. 거지만 다 이렇게 됐어요. 15만 원짜리 종자인데 입문양이 끓여 40년 농사에서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었다. 부지기수였다. 근데 이제 트레이 육면은 이 추대가 훨씬 덜합니다. 분구도 덜하고. 그리고 날짜를 잘 맞추셔야 돼요. 이쪽에 나오신 분들이 일반 육묘셨던 분들이 대체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트레이 육묘가 일반 육묘보다 한 5일 정도 빨리 하거든요. 그럼 트레이 육묘 파종하면은 농가도 일반 육묘 파종을 해갖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무안입니다. 무안. 여기도 이렇죠.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난감하네. 본전 생각난다. 캘 게 없죠. 그래서 이런 농사를 지시면 안 된다.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다 수리탄입니다. 수리탄. 이 밭은 경사가 이렇게 졌는데 옆길로 골을 낸 거예요. 여기 밭에다가 양파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거 일항 내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일항이 이렇게 내버리니까, 옆길로 내버리니까 여기는 이제 꼬랑이 그나마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양파는 여기는 있어요. 여기는 또 다 죽었습니다. 여기. 그 양파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과습 피해입니다. 건조해서는 죽질 않아요. 이 과습 피해가 가장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일항을 내실 때도 이거를 여기는 이렇게 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아래쪽 일로. 근데 이게 이제 반대쪽 일로 일항을 내갖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수리탄이죠. 종자 15만 원짜리 하면 뭐합니까? 이 품종 탓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고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옆으로 내갖고 이게 과습피해. 금년에 또 비가 여간 많이 왔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 요게 이제 무한 해제입니다. 국영예산이 5월 23일 날 양파 끝내주게 됐죠? 이분이 한 40kg 캤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입이 하나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5월 23일까지. 이렇게 안 가려고 그러면 양분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죠. 요것도 이렇게 된 겁니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종자 소독은 요걸로 하고, 나서 FF하고 한나라뚝을 이렇게 살포한 겁니다. 농약 줄 때.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무안인데 여기도 현경이죠. 한 방에 다 갔죠, 이렇게. 올해 이런 양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수량을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한 방에 가네요. 이게 이제 기후탄만 하는 거죠, 기후탄만. 근데 이렇게 한 방에 갈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미발효된 퇴비에다가 화학비료 많이 쓰고 또 비 오기 전에 물을 바다가에게 관수해 줘갖고 이 관수해 줄 때도 일주일 내지 5일 천기는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물만 주고 나면 비가 와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가 심할 때일수록 양파 재배 기본을 지키는 농가와 제때 할 일을 놓치는 경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분 아시죠? 제가 이분 한 8년 동안 거래를 했거든요. 이분 저 알지도 못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네 줄로 기계 양파 해갖고 40kg씩 하지 않습니까? 요때가 한 3월 20일경 되는데 28일이죠. 요 3월 10일 내지 15일경에 요 땅 살리기 유기질을 갖다가 100평에 하나씩 추비를 주게 되면은 양파 캘 때까지 쌩쌩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파가 10월 달에, 11월 달에 심어갖고 11, 12, 1, 2, 3, 4. 이 4월 달만 되면 거름이 다 떨어져요. 우리 추비는 3월 말까지 주잖아요. 유기물이 없는 토양에다가 비료 주면 20일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요 3월 20일경, 10일에서 20일경에 요 땅 살리기 유기질을 100평에 하나씩 주게 되면은 이게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그 이 집에 양파가 재작년, 한 3년 전이죠. 이렇게 됐죠. 놀 자리가 없잖아요, 놀 자리가. 이 집에 그냥 50kg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짓고 못 짓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월동 전에 FF하고 하나로 뚝 2번 주고, 월동 후에 약수정마다 8번 주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조기 파종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래서 조기 파종에서 쌍구, 또 추대 이런 것들이 나죠. 요게 물음병이지 않습니까? 올해 또 이게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올해 문제가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를 좀 잘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무슨 병일까요, 요게? 예? 요게 손 들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게 무슨 병이에요? 요게 엑스칼리버 골드 이게 종자 20강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는 건데 요 두 분이 맞히셨거든요. 요게 물음병입니다, 물음병. 이게 태안이거든요. 이 물음병이 났다고 이거를 녹균병으로 착각하고 이분이 계속 녹균병 약을 몇 번씩 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태안에 방문했더니 이분이 전화를 해갖고 마침 그때에서 우리 밭 좀 봐달라고 그래갖고 가서 봤더니 이게 녹균병이 아니라 다 물음병입니다, 물음병. 여기가 다 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래서 그 집에 제가 일품하고 이렇게 줬더니 한 방에 끝난 거, 한 방에. 한 번 줬더니 다 깨난 겁니다. 그 올해 정상적인 수확을 했거든요. 그래서 병을 정확히 하시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 나타날 때는 3월 초에 나타납니다. 3월 초에. 2월 말 3월 초에.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음병이거든요. 여기가. 이게 다 물러갖고 이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음병이다. 요거 2월 4일 날 고창이거든요. 이 엑스칼리버 처리해서 양파를 옮긴 겁니다. 이 양파 이파리보다 뿌리가 더 길어요. 이렇게 돼야 이제 냉해, 동해로부터 덜 받고 또 흡비력이 좋아지니까 구가 커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 양파 농사 육묘 성패에 달려있다. 이제 육묘 잘하셔야 되잖아요. 다행히 여기 육묘는 파종은 농협에서 그냥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은 갖다가 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양파모 기르다가 말려서 죽이신 분 있나요? 말려 죽여보신 분 있어요? 없죠? 양파 농사 짓다가 버렸다. 이꽃병이 났다, 뭐였다는 거는 다 물을 잘못 줘서 버린 겁니다. 이 자체에 이꽃병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을 과습하게 주기 때문에 양파 농사 다 버리는 거예요. 저는 육묘를 30년 동안 했거든요. 이 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 주는 게. 그래서 물을 덜 주면은 말라 죽진 않아. 다 반은 시들어가도 그때 물 주면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잉보호 때문에 육묘를 다 버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뻔질나게 물 줘. 몇 판만 조금 마르면은. 그래서 물 주는 것만 관리 잘하면 된다. 그래서 이 발화불량의 주 원인이 파종할 때 물 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농협에서 하니까 이제 그런 건 다 해결하겠죠. 이 상토도 중요해요, 상토도. 상토가 건식, 습식, 습윤. 이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토가 제일 좋냐면 습윤 처리되어 있는 상토가 제일 좋습니다. 이 상토는 물을 언제든지 물을 주면 잘 먹어. 근데 어떤 상토는 물을 주면 밀가루 위에 물 얹어 놓으면 굴러. 이건 물을 반복해서 줘야 됩니다. 반복해서. 또 어떤 상토는 물은 잘 먹는데 한 번 말랐다면 다시 물이 안 들어가. 그래서 이 상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토를 습윤 처리된 상토를 갖다가 쓰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 적재 후에 이제 보관했는데 여긴 농협에서 다 보관해 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보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상 후에 물을 흠뻑 주셔야 됩니다. 요때 치상 후에 물 흠뻑 주는 건 괜찮아요. 그때 흠뻑 주고 말려갖고 이제 발화되고 나서 이제 보온덮개라든가 뭡니까 차광망하고 부직포 덮어놓고 일주일 후면 걷어내지 않습니까? 일주일 차광망 걷어낼 때도 아침에 걷으면 안 됩니다. 아침에 오후에 4, 5시경에 걷어갖고 그대로 저녁을 맞이해야 되는데 아침에 9시나 10시에 걷어져 버리면은 차광망 속에서 연약하게 자랐던 게 강한 햇볕에 이게 마르는 거예요, 말라. 그래서 오후에 걷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발화 후에 제일 문제되는 게 이 잘록병인데 이 잘록병은 여러분들이 물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이 양파는 파종 후 15일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15일 관리. 근데 내 동네 날 좋다가 양파모만 갖다 깔으면 또 비가 오네, 태풍 불고. 이게 문제죠. 여러분들이 하우스에서 육묘하는 게 아니라 노지에서 육묘하니까 이게 문제인데 노지 육묘할 때는 이 두둑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두둑을. 높이. 또 거북이 등 모양 만들어놔야 돼. 물이 항상 빠질 수 있게끔.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종할 때 그런 문제. 그래서 육묘할 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밭들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제 육묘 치상할자리 밭사미들이라든가 석회질소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다 처리해 갖고서 육묘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갖다 치상을 해야 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때 이제 이런 뭡니까 석회질소라든가 태양열일 때는 특히 밭사미들은 이거 가스를 잘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를 잘 빼주지 않으면은 이제 피해가 나죠. 석회질소 이런 것들을 해놓으시는 게 좋고 또 이제 파종 시기에 이제 직파 트레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날짜에 따라서 이제 해주시면 되죠. 육묘할 곳 선택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온도, 습도, 병해충에 많이 발생되니까 이걸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묘상 치상할 때 묘상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항상 거북이 장대기 모양 만들어 갖고 물이 쏙쏙쏙 잘 빠지게. 그래서 가습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우스에다가 하면 좋은데 하우스는 여러분들이 또 환기를 또 잘 시켜주셔야 되고 물 관리를 또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 공중육묘가 좋긴 제일 좋습니다. 공중육묘는 묘상이 이 양파 뿌리가 흙에서 닿지 않기 때문에 토양병으로부터 오염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혹시 공중육묘 하시는 분 계신가요? 위에다가 띄워서 하시는 분 없어요? 이 공중육묘도 앞으로 좀 해주신 게 좋고요. 그래서 육묘상의 조건은 연작하지 않은 밭을 하고 토양 소독하고 연작이 가능하면 토양 소독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둑을 만들기 전에 이제 살균제, 살충제 요걸 줘 갖고서 이제 노타를 쳐야 되고요. 여기다가 제초제 뿌리면 안 됩니다. 트레이 파종할 경우는 이제 3, 4일 전에 이제 묘상에다가 물을 좀 충분히 줘 갖고 우리가 물을 주더라도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 상토에다가 물을 좀 주는 게 좋아.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그렇게 해서
이 트레이를 올려다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배수가 잘 되고 수분 보유력이 좋은 데가 좋다. 또 토양산도는 이제 6.0에서 7.0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사장님들이 트레이 육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공중 육면을 안 하기 때문에 트레이 구멍 바깥으로 나오는 몇 개 뿌리에서 양분을 끌어올려 갖고서 뭐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명 하다 보면은 트레이 안에서 뿌리가 옮기는 것보다 바깥으로 더 먼저 내려갑니다. 양분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멍상만 깔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로 나가는 거예요, 양분 따라서. 그래서 엄마 찾아 산말리죠. 근데 이제 그게 뿌리가 실질적으로 바깥에 나가면은 토양병으로부터 오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사미드 처리랑 석회질소 처리를 해갖고 토양이 오염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 6m 보면은 뻔질하게 물을 주게 되고 상토는 20일만 가면 양분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6m 안 자라니까 거기다가 밑에다가 파종하기 전에 퇴비도 뿌리고 유박도 뿌려갖고서 그 바깥으로 뿌리 나가갖고 양파를 잘 자라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육매하는 것보다 공중 육매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바사미드 처리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이렇게 20일 이상 소독을 해야 되고요. 이 바사미드 처리했을 때는 반드시 가스를 빼주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반 만들 때도 이렇게 할 때는 다 퇴비하고 다 넣어갖고 같이 무공 비닐을 씌워 놓으면 되죠. 그래서 본밭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바사미드를 이제 처리해갖고 가스가 덜 빠진 데다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발화불량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사미드 처리할 때는 이렇게 조심해 주십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석회질소도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토양소독에. 요것도 갖다가 이렇게 뿌려주셔갖고 무공비닐을 씌워놓으면은 살균 효과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무공비닐을 안 쓰고 그냥 노타리 치고서 밭에다가, 아니, 뿌리고 노타리 쳤을 때는 토양에 수분이 있어야 석회질소는 제일 효과가 납니다. 마른 밭에다가 뿌리면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토양에 수분이 어느 정도 맞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농협에서 다 해주니까 이제 문제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이거죠. 트레이 재사용 시 이제 소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소독을 하지 않을 때는 잘록병, 시드름병, 녹균병 이게 많죠. 여기가 섞는 거죠, 이게 부패가. 그래서 이제 수확 후에 여기에 섞는 것들이 트레이에서 오염이 많이 된다. 그리고 이 트레이 소독할 때는 이 락스도 좋지만은 락스보다 한 5배 강한 게 하나로 뚝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500리터에다가 3병, 그냥 350에다가 2병을 넣고서 한 30분 동안 넣었다 건졌다 이렇게 하고 물이 주르면은 100리터에 하나씩 더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안전하고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락스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래서 육묘에다가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드름병 트레이 전염 피해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 농사 짓고 나면 밑둥이 썩어갖고, 그래서 이제 농협에 납품하고 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간모일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노지육묘 장소는 이제 이렇게 해갖고 두둑을 만드는데, 여기가 거북이 장댕이 모양 좀 만들어서 배수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요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주기가 좋은 데다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 이거 다 이꽃병에 다 가는 거죠, 여기. 바닥이 쭈꾸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변산 쪽에는 이제 밭에 자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탄 작업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잘못해버리면은 그 토양에서 이제 이꽃병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이 물 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상토에 물을 쪽쪽 빨아들이는 수빈 상토는 물을 줄 때 이게 그냥 주는 대로 빨아들이지만은 건식 상토는 여기에 물이 굴러버립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주셔야 돼요. 이 한 번에 물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해가면서 반복해서 주실 때, 요때 이제 우리는 여긴 종자가 조금 다 적어져. 코팅 종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요때 요 엑스칼리버를 갖다가 물 10마리에다가 타시면 됩니다. 10마리. 요 10마리 타는데 요게 지퍼로 되어 있거든요. 요게 잘 풀리질 않습니다. 요 지퍼를 열고 여기다가 물 2컵 정도 넣어갖고 흔들어갖고 10마리에다가 타갖고 요때 물 줄 때 주게 되면은 묘상에서 이꽃병이라든가 곰팡이병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거는 종자에다가 한번 처리하면은 양파 수확할 때까지 가요, 효과가. 그래서 양파를 그냥 파종하시는 분들은 20캔에다가 버무리지만은 농협에서 코팅 종자에다가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물질 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3차례만 주면 돼, 3차례. 요때 한 번 주고, 치상하고 한 번 주고, 중간에 한 번 주고, 나가기 일주일 전에 주게 되면은 이게 나가서 몸살도 안 하고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번에 관수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종자가 이렇게 노출돼 버리죠. 노출되니까 튀어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한 번에 관수를 하지 마시고 반복 살포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육묘 관리에서 이제 부딪히는 문제점이 이제 이겁니다. 물 부족보다는 물을 많이 줘서 실패한다. 첫 번째, 씨앗을 뿌린 후 싹이 잘 나오지 않는 것, 수분이 부족하거나 많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많아서가 문제가 됩니다. 그 종자 바라고 이제 잔류병 약을 주는데 우리가 다찌가리나 이런 것들은 온도가 높을 때 주게 되면 약해가 납니다. 그리고 다찌가리를 만약에 살포하신다 그러면 꼭 물로 씻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약해 피해를 덜 받습니다. 그런데 엑스칼리버 처리하면은 약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찌가리는 쓸 필요도 없고요. 묘상을 만들 때 살균제를 많이 살포했을 경우, 또 고자리파리가 밑둥을 갈아먹는 경우, 이런데 또 싹이 올라왔는데 잎이 누렇게 됐을 때는 가습. 그리고 15일 지나 20일 되면은 이제 양분이 부족해서도 내리고요. 묘상 덩어리 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이런 것도 생기고요. 물 빠짐이 안 되고 산소 부족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이제 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묘상 치상하고 위에 올라가서 밟잖아요. 밟으면은 이게 비가 왔을 때 저수지 역할도 또 합니다. 아까 같이 평면이 고르지 않았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노지직파하고 잦은 물 주기가 이게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물은 말릴 때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웃자라서 넘어지는 경우, 빨리 키우기 위해서 자주 물을 주거나 요소, 유한을 줘갖고 웃자라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전엽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엽은 덜 하면 덜 할수록 훨씬 더 좋습니다. 전엽하는 거는 병균이 들어가고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석 무렵 올해도 이제 추석이 9월 16일 아닙니까? 이때 이제 고온다습하니까 잎자른 후에 세균성 잎마름병이 많이 생겨버리죠. 물로 들어가고 곰팡이병이 생기고 기계정신용, 트레이 제사용 때 이 잔록병이 또 많이 생긴다. 그래서 아까 하나로 뜨기로 소독하시면 좋습니다. 공중 부양 육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유기물하고 무기물이 부족할 때 육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물 줄 적마다 여행제 계속 주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러면은 이 공중 육묘가 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트레이 표면에 이제 부직포라든가 뿌리 스패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물 주기에 다 관건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제 고온 다습하면 이렇게 되죠. 고온에. 물은 언제 줘야지 좋을까요? 양파 묘상에. 언제쯤? 10시, 12시, 2시, 4시. 예? 예, 10시 전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한낮에 물을 주게 되면은 이게 물방울이 볼록렌즈 역할을 갖고 일소현상이 나버립니다. 일소현상이. 그래서 이게 다 허약해 된 게 물에 튀어 죽은 겁니다. 이거 튀어 죽은 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물은 될 수 있으면은 오전에 10시 전에 주시고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또 오후에 주게 되면 또 과습 피해를 받으니까 오전에 한 번만 흠뻑 주시면은 하루에 2번, 3번 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양파가 시들어서 넘어져도 물만 주면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안타까워서 물 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모잘록병 원인 및 방지는 양파 재배와 모를 매년 키우는 연작지밭 이런 것들이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이제 많이 발생된다. 가장 주범은 이 고온다습입니다. 물을 많이 줘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소수나 스프링클러를 이제 주게 되는데 초기에 15일은 어렵더라도 조루 관여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 분소수나 또 스프링클러를 하실 때 그걸로 100% 주려고 하지 마시고 살짝만 주고 나서 조루 관여해 주면 안 간 데만 더 주면 되잖아요. 스프링클러나 분소수는 이 사각이 생겨버립니다. 많이 가는데 계속 떨어지고 안 가는 데는 또 안 가고. 그러니까 살짝 주고 조루 관여해 주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예방과 대책은 이제 적당한 물인데 이 적당한 물이 참 어려워요. 그럼 양파 한 장에 적당한 물은 어느 정도 줘야 되면 좋을까요? 양파묘가 500장이다. 그럼 적당한 물을 주려면 어느 정도가 가장 좋으냐? 모르시죠? 아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묘판 상자 하나에 1리터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1에서 1.3리터 정도만 들어가면 충분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500장을 육묘를 해놨다. 그럼 물 500리터 받아놓고 그것만 딱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다가 1000리터까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양파를 묘상에서 이꽃병이 났다, 죽었다, 뭐는 다
누구 잘못? 다 누구 잘못입니까? 예? 그렇죠. 사장님이 명답이에요.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 우리 사장님 비약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 하나 갖다가 양파 육멸 때 한번 써보십시오. 이게 이제 과습 피해 때문에 다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물 관리만 잘 해주시면은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납니다. 제가 육묘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 육묘장에 지금 배춘모가 나갈 때 됐는데 아직 못 나가는 배춘모가 있어요. 하나제 가면 다 시들어 있습니다. 물을 안 주니까. 물을 주면 자라니까 또 웃자라잖아요. 근데 내일 아침이나 저녁 때 물만 주고 나면 아침에 가면 다 살아있어요. 하나제 다 죽은 것 같아도.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물만 많이 안 주게 되면은 양파가 웃자라지 않고 튼튼한 육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주기는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습관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자 묘상 처리에다가 이 엑스칼리버를 처리하게 되면 이꽃병이 나질 않습니다. 이꽃병. 발화 촉진도 되고요. 뿌리 내림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요거를 치게 되면 밝은 촉진이 되는 거예요. 따로 밝은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쓰게 되면. 그래서 묘상에다가 3번만 처리하면 되고요. 또 이제 육묘 중에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아까도 됐지만 20일만 지나면은 양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칼리버가 됐든 지금 FF백이 됐든 이런 아미노산 제제가 됐든 물 줄 적마다 가끔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양분이 딱 떨어진 데 주게 되면은 이게 회복시키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20일만 넘어버리면은 그때 여행제 줄 때 또 부족하다. 줘도 안 된다면 요소 첫 번에는 60g 타도 괜찮습니다. 20일만 넘으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는 60g에서 80g, 100g까지 타도 돼요. 요소를 미리 녹여놨다가 물 줄 때 같이 주게 되면 양분 부족 현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를 처리하게 되면 이 식후에 뿌리 내림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식 후 활착이 빨라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 농법인데 일석사조의 효과인데 이게 단 한 번 종자에다가 처리하면 이게 효과가 수확할 때까지 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꽃병이 심하다 이러면은 프리엔이나 니도밀이나 같이 섞어서 써도 이게 미생물인데 죽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이 아주 효과가 좋다. 밝은 촉진이 된다. 그리고 효과는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이게 뭐냐면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입니다. 뿌리옥 박테리아. 그래서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는 대기 중에 양분을 끌어올리면서 콩을 키우는 거예요. 콩 필요 없이도 되잖아요. 이게 그런 근권 미생물이거든요. 이게 토양에서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이게 종자에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코팅을 했으니까 침지나 토양관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묘상에서 나타나는 PCM, 나이족티냐,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내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여행제도 아닌데 여행제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밝은 효과가 아주 좋다. 그래서 벼씨는 40kg. 양파 종자는 이렇게 이제 대파나 이렇게 버무리는데 우리 사장님들은 농협에서 해주니까 물 줄 때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 줄 때. 여기 들어갈 때 줘도 되고 갖다가 치상해 놓고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양파면은 여기서 물 줄 때 여기서 물을 제대로 줘 갖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계 정식은 55일 내지 60일 정도의 매트 형성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자 쌓기를 여기 농협에서 해주니까 큰 문제가 없죠. 이 종자는 안 발합니다. 안 발아. 햇빛이 있어도 발아되는 게 종자예요. 그래서 여기 거만 내빌려서 창고에 놔둬도 3일만 놔두면 촉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잡초는 햇빛을 봐야 발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발하기 때문에 3일 됐을 때 우리 사장님들이 집에다가 설치하시면 돼요. 이때 설치할 때 아까 얘기한 물 줄 때 물을 충분히 줘야 된다. 그래서 몇 번 깔기 전에 여기 물 줘놓고 이 치상을 하고 나서 물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근데 이렇게 상자를 상자를 깔고 이게 밟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반만 잘 만들면 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중에서도 육면에 밟습니까? 이거를 밟아놓고 나서 두둑이 넓고려면은 이 밟은 자리가 땅하고 밀착해갖고 아까도 얘기했죠. 양파 묘만 부으면 비 온다고요. 비가 와버리면 물이 빠지질 않습니다. 물이 빠지잖아. 그래서 배수불량 되는 거죠. 우리가 멍석망을 깔잖아요. 거기다 살짝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땅에다가 내린다는 거는
양파묘의 뿌리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양파 이 포트 안에 뿌리가 형성돼야 되는데 바깥으로 나와버리면은 셀 형성이 잘 안 돼. 그래서 기계모 정식에다가 자꾸 부서지고 결주나고 그러는 원인이 그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중육묘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갖다 놓고 또 여기다가 바람 들어가지 말라고 다 막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 또 높이 막아요. 그럼 비 오고 나면 여기에다 저수지 되는 거예요. 이꽃병이 많이 나죠. 그래서 살짝 올려놓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15일 내지 20일까지만 요걸로 조루관절 해주게 되면은 양파묘가 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직포를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지 8일 있다가 걷는데 이게 이제 아침에 걷은 그거죠, 이게. 아침에 걷어갖고 강한 햇볕을 다니까 이게 다 뒤인 겁니다, 튀어. 일소 현상이 났죠. 그래서 이렇게 발화돼갖고 7일 내지 8일 될 때 오후 4시 이후에 걷으셔야 됩니다, 4시 이후에. 그래서 오전에 걷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물주기는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상토가 마르지 않으면은 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마르면 물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물을 주시면 안 되는 거죠. 뿌리 형성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50일 만에 이게 형성이 잘 돼야 됩니다. 너무 야채 심으면 이렇게 또 노출돼 버리죠, 이것들이. 그래서 위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파습해 버리면 이렇게 다 이게 이제 이꽃병 났다고 그러죠. 물 주기에 이게 다 실패한 겁니다, 이게. 물만 안 줬더라도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묘상에서 이런 고자리라든가 파밤나방이라든가 이런 피해들이 또 많이 나죠. 그래서 토양살충제를 좀 꼭 뿌려주시는 게 좋다. 이 전엽은 이제 육묘기간 중에 이제 3번, 4번 하잖아요. 본래 한 2번 정도로 하게끔 해서 뭐를 키우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육묘의 전엽을 하면 할수록 여기에 이제 곰팡이병, 무름병이 많이 생겨버리죠. 이 전엽도 오전 10시 전에 일찍 해주신 게 좋아요. 그 전엽하고 물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엽한 게 자꾸 이런 데다가 떨어지고 물 주게 되면 여기서 곰팡이병이 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엽은 오전 중에 일찍 해주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5cm 내지 7cm 떼주고 12cm 이렇게 한 3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파종일로부터 20일, 35일, 55일경에 이렇게 해서갖고 나가면 좋은데, 공중육묘 정도 하게 되면 2번 정도 됩니다. 그 육묘 중에 이제 웃고름은 이제 기계, 노지 이게 공용인데, 이제 엑스칼리버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비분이 떨어지면은 요 너부타골드라고 관중 비료가 있습니다. 유기물이 들어가 있는 비료. 이런 거를 물에다가 희석해갖고 같이 주면은 비분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요 시기가 20일서부터 계속 물에다가 타놓고 주시면 돼요. 그리고 치유다라든가 요소라든가 이거 같이 섞어줘도 되고요. 그래서 육묘 중에 가장 문제가 이제 양분 고갈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막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재를 쓰게 되면 제 엑스칼리버 쓴 거거든요. 이렇게 25일 만에 뿌리 차이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이게. 그래서 뿌리가 월동전에 확실하게 내려야 됩니다.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4종 세트. 여기 이제 밑거름에 여러분들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데다가 30평 내지 50평에 한 폰만 쓰면 돼요. 그리고 종자 처리는 엑스칼리버 처리를 하고, 또 옆에백하고 하나로 뜨고 월동전에 2번, 월동 후에 약 줄 때 8번만 주게 되면은 뿌리가 정식 후에 새 뿌리가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겨울철에 땅 들림 현상이 안 나죠. 동해, 냉해도 덜 받고, 무름병도 덜 나고. 그래서 월동전에 뿌리를 확실히 확보해 줘야 된다. 요 육묘 한번 보실까요? 이건 공중육묘인 거예요. 여기 이제 와이어메시 된 거거든요. 와이어메시에다가 불을 꺼놓고 여기는 샌드위치 판넬 옆에 마구리 하는 거 갖다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중육묘면은 이렇게 하면은 계속 20일만 지나면은 물 줄 적마다 여행제 타놓고 주셔야 돼. 물만 줘버리면은 여기 땅에서 이 양분이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셀 형성이 잘 돼. 부서지질 않습니다. 55일만 딱 길러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할 때는 물 줄 적마다 여행제 지속 주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하시는 분은 나중에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2장씩 깔아놓고 여기 다 막아놓고 밟으니까 가운데가 어떻게 깊어지죠. 여기가 깊어지니까 물만 주고 나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비 많이 와버리면 또 녹아버려요. 이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둑은 110에서 몇 판은 3장만 넣는 게 좋습니다.
그 살짝살짝 올려놓는 게 좋아요. 여기에 이제 양분이 고갈되기 시작하죠. 양분이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끝이 마르기 시작하죠. 뿌리는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육묘할 때 지속적으로 양분 고갈이 되지 않게끔 아까 얘기했던 너부타 골드라든가 F100이라든가 요소라든가 치오다를 섞어서 물질적마다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틀에 있으면 밑에 구멍이 뚫려져 있잖아요. 밑에 땅에다 다 뿌리를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분이 덜 되죠. 근데 기계면은 땅에다가 뿌리 박아버리면 셀 형성이 안 돼갖고 심을 때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공중육묘 하시는 겁니다. 공중육묘.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 고자리 파리도 묘상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건 다 그때그때 방지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육묘에 적합한 묘의 기준인데 여기 너무 정식을 일찍 했거나 이러면은 추대 분구 원인이 돼버립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우리 사장님들은 이게 이제 55일 만에 묘가 1m에서 떨어뜨려도 뭐가 부서지지 않아야 기계묘 정식할 때 가장 이상적인 묘거든요. 이 뿌리에 하나에 이 뿌리가 15개에서 20개 정도는 돼야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육묘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공중육묘나 이 묘가 땅에 닿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코팅 종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다가 깔고 이렇게 물 주는 거예요, 자강망 덮어놓으니까. 그때 엑스칼리버를 물 200리터에다가 타갖고 주시고 2차는 파종 후 25일경에 3차는 정식하기 전 이제 45일경에 이때 엑스칼리버 F100을 주게 되면 우짜라지도 않고 튼튼하고 이때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해서 3번만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당진이거든요. 요 육묘 기계면도 이거 어때요? 잘 길렀습니까? 요게 기계면 멍석 깔고 한 거거든요. 이 집에 보시면은 옆을 막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기 흙 안 갖다 놨잖아요. 살짝 갖다 올려놨잖아요. 위에 밟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자갈이 있거나 토양에 상토에 표면이 고르지 않으면 밟아줘야 되는데 공중육묘 되는데 뭐로 밟아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키우니까 뭐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뿌리 갖고서 키우려고 그러면 이런 뿌리는 이 셀 안에 뿌리 형성이 안 됐어요. 뿌리가 바깥에 나와갖고 양분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 밑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바깥에 나오지 않게 하려면은 멍석 깔고 35일 만에 상자를 한번 들었다 놔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기계육묘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뿌리가 셀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모를 심다 보면 이러면은 자꾸 부서지는 거 이러면은 셀 안에 매트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육묘 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35일 만에 한번 살짝 들었다 놔버리면 돼요. 그러면 포트 안에서 뿌리 형성이 잘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제 농약, 살균제나 살충제를 과다 살포해버리면 이렇게 나타나죠, 묘상에서. 그래서 적정량을 묘상에서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녁 후에 이제 이게 곰팡이가 나죠. 물음병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흐린 날 하지 마시고 오전 10시 전에 잘라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자르고 나서 꼭 하나로 뚝을 뿌려주셔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해결합니다. 그럼 이제 양파 재배 기술인데 이 양파 재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pH가 6.5에서 7.0을 맞춰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완숙 탭을 꼭 쓰셔야 돼. 이 미발효된 탭이 때문에 여러분들 농사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4구나 8구 잘 하고 계시잖아요. 두둑은 좁게, 고랑은 깊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 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양파 농사 40kg 생산이 왜 안 되는가요? 여기 물론 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되시는 분들도 있죠. 금년의 목표는 40kg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럼 우리가 일을 왜 할까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분은 돈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하시는 분하고 돈 때문에 일하시는 분의 관계가 어떻게 틀려지나 한번 보실까요? 근데 제가 와서 이렇게 교육을 해줘.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믿어? 문 밖에만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신뢰도가 떨어졌을 때 메시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떠들고 있지만은 네가 뭐하러 양파 농사 지어봤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이나 한번 바꿔주십시오.
생각은 그냥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변화와 혁신과 자극과 교육을 행동일로 실천을 옮기게끔 해드리려고 온 거예요. 제가 교육하는 거 공감대 형성이 좀 되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40kg 생산하면은 여기 올해 변산농협에 700원씩 줬다며요. 다른 데 6,500원 줬습니다, 올해. 그럼 700원에 40kg면 1000평이면 2,80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20kg 생산하면 1,400만 원 나와. 근데 생산비가 1000평이면 10,000원 정도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한 8,000원에서 9,000원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10,000원 잡았습니다. 그럼 이분은 1,800만 원이 남어. 40kg 농사 지었을 때. 20kg 농사 지시는 분은 400만 원이 남어. 그럼 이분은 영농자금 갖고 나면은 돈이 또 없어. 이분은 돈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되고, 이분은 돈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되겠어요? 돈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지셔야 되겠죠. 어떤 분입니까? 아, 비아그라 드린 분이네. 확실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을 받으면 행동에서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게. 왜 40kg 농사가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올해도 40kg, 작년같이 악조건에서도 40kg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관행문법으로 이제는 안 된다. 그럼 양파 농사 정답은 적정 시비, 파종 시비, 제식거리, 완수 퇴비. 이 엽수확보, 배수 관리, 요겁니다, 이거. 요게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는 양파 농사 안 지려 할 것만 어쩌고 하던지 또 해야지 별 수 있어. 양파 값 안 맞는다고 안 짓는다고 그러는 분들이 자꾸 농사 짓습니다. 여기서 6만 평이 늘었잖아요. 그도 다른 농사보다 나니까 양파 농사 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변사는 양파 농사만 지키만 하면 농협에서 다 팔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농사만 잘 지면 되죠. 어떤 사람은 3, 40kg 생산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양파 농사 30kg, 40kg 생산이 가능하다. 나는 왜 안 될까요? 생각이 바뀌질 않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여러분들의 가장 문제는 미스텝입니다. 변산에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미스텝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요. 또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 돌이켜보면은 이것도 내 책임이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나? 땅을 살려야 되겠죠. 파종 시기 잘 맞춰야 되겠죠. 우리는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면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단위 면적당 수량 싸움입니다. 2,000평 심어서 20kg 캐나 1,000평 심어갖고 40kg 캐나 누가 득입니까? 1,000평 심어서 40kg 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다속할 수 없다. 양파 농사 왜 갈수록 힘들까요? 때 되면 양파 농사를 하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그리고 양파는 퇴비를 많이 요구한다는데, 그러니까 잔뜩 갖다 땅이 보이지 않도록 갖다 뿌려대는 거예요, 미숙퇴비. 우리는 깨소금 뿌리듯 하는 비료는 마음에 안 차. 퇴비를 잔뜩 갖다 미숙퇴비에다 잔뜩 갖다 놓고 트랙터 바꾸고 밀려야 마음이 푸근합니다. 그 퇴비는 나중에 결과는 아까 같이 다 죽는 겁니다, 죽어. 그래서 투자하면은 그 이상의 소득이 될까? 우린 선투자를 하셔야 돼요, 선투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하는 데다가 500원만 밑거름에다가 투자하시면은 30kg, 40kg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500원은 땅 살리기 유기질입니다. 그거 두시면 되고요.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처를 잘해야 된다. 생육 시기별 예측, 완숙 대비, 파종 시기 수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종 시기에 이 수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 잘 맞춰주셔야 되겠죠. 가뭄, 스패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양파 농사의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양파 재배 환경에 대한 지혜와 토양 환경이 좌우한다.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농사는 과학과 원리예요. 지금 옛날 모양 짓는 농사 이제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양파가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잘 주어야 상품성 있는 양파를 2배 생산하는 겁니다, 2배. 40kg 생산하시는 분은 양파 상품이 80% 나와요, 80%. 20kg 생산하시는 분은 상품 50kg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여러분들이 잘 지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격이 싸도 이게 양파 농사 되죠. 가격이 비싸면 뭐합니까? 다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싸도 돈 되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정지에다가 여기 양파 캐고 나면 그냥 놀리잖아요. 밭. 수단그라스 심으세요. 수단그라스. 수단그라스 잘하면 심어놓으면은 수단그라스 키만큼 뿌리가 내려갑니다. 그 토양에 산소 공급이 잘 되죠. 그래서 이 수단그라스는 기본적으로 밭을 식용하시는 분들은 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단그라스 심으면 상품성도 좋아지고 좋아집니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갖다가 토양에다가 퇴비를 뿌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미숙 퇴비는 곰팡이가 안 납니다. 곰팡이가 나와도 썩은 곰팡이가 나는 거예요. 제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은 토양이 쥐털같이 싹 곰팡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퇴비 낸 데다가 50평에 하나만 내면 되고요. 여기 콩을 그려놨잖아요, 제가. 이 콩뿌리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탄수화물이 나온답니다. 양파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이 탄수화물이 나오면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그거를 받아먹고 우리가 낸 퇴비, 비료 이런 거를 분해해서 양파, 마늘에다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료, 퇴비를 준다 하더라도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분해시켜주지 않으면 흡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쁜 퇴비가 많이 들어가면 유해균이 많이 발생돼갖고 균핵병, 시들병이 나는 거고요. 이 속에 좋은 균이 많으면은 토양 내에 있는 비료라든가 미량요소라든가 이런 걸 분해해서 양파, 마늘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엑스칼리버를 처리하니까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를 받습니다. 병균을 못 자라게 하고 성장을 촉진시켜주게 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질소를 고정시켜주는 거죠. 비가 오고 나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홈이 끝도 안 들어가는 토양이 땅 살리기 들어가면 부실부실해집니다. 비 오고 나서 밭에 들어가면 흙이 달라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면은 물만 만나면은 토양이 부실부실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질소를 고정시켜줍니다. 비료 효과를 6개월간 끌어주는 거예요. 토양에 있는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가리라든가 미량요소를 분해해갖고 작물에 대해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주게 되면은 4개월 내지 6개월 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10월 달에 심은 양파가 내년 3월 달 되면 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3월 말까지 비료를 줘. 그 후에 4월 달, 5월 달에 언제 4월 말, 5월 달 되면은 양파가 망그러지는 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3월 10일경에 추빌로 100평에 하나씩 주게 되면은 엄청나게 효과가 좋습니다. 밑거름에는 50평에 하나, 추비는 100평에 하나. 이거를 밑거름에 들어가면은 양파가 왜 안 얼어 죽느냐? 이 지온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지온 상승. 겨울에 지온 상승 효과가 있고요.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이런 걸 가용성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그래서 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하니까 가뭄도 덜 타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같이 겸용해 보시면 됩니다. 비 오고 나면 이렇게 딱딱해져. 흠입끝도 안 들어가죠. 뿌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퇴비, 제 퇴비만 쓰려는 게 아닙니다. 잘 발효된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은 때알 구조를 일으켜주고 토양이 이렇게 부실부실해집니다. 그 뿌리가 잘 내려가죠. 토양에 있는 양분이라든가 이런 걸 공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비료를 쓰게 되면 이렇게 양분이 과다됐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추비를 주죠. 또 추비 좀 쇠가 폭발했다가 또 떨어지면은 또 추비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양파는 2월 말서부터 추비를 3번 나눠서 3월 말까지 주지 않습니까? 이때 추비를 줄 때 이 땅 살리기를 같이 주게 되면은 땅 살리기는 작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거름 폭발이 일어나질 않아요. 꾸준하게 180일 동안 갑니다, 이게. 그래서 밑거름에는 50평에 하나, 또 추비는 100평에 하나,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효과가 좋습니다. 작물에 필요한 12대 성분이 있는데 질소, 인산, 칼륨 이런 거 있죠. 질소는 요소비료는 한 포대에 몇 프로가 들어있을까요? 요소비료? 예, 우리 사장님하고 또 어느 분이신가요? 예, 두 분 제가 꼭 받아갖고 가십시오. 요소는 46% 들어있어요. 인산은 15%, 가리는 50%, 60%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런 비료는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나는 겁니다, 백분율. 근데 토양에서 연작장에 가장 문제되는 게 이겁니다. 철, 아연, 망간, 구리, 붕속, 몰리브덴. 토양에서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데 없어서는 안 되는 비료. 근데 이게 토양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미숙퇴비하고 화학비를 많이 주니까 이게 결합이 돼서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어. 이것만 풀어주면 연작장이 안 납니다. 이거 풀어주는 게 뭐냐? 아까 땅 살리기하고 엑스칼리버를 넣게 되면 이게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줍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마늘, 양파, 이건 부추인데 모든 작물은 이 뿌리가 고농도예요, 고농도. 그래서 토양에 있는 양분을 이렇게 쑥쑥 끌어올립니다. 근데 우리가 유박이나 미스텝이나 화학비료를 많이 쓰게 되면은 토양의 농도가 높아져요, 토양의 농도가. 그러면 입에 있는 수분을 자꾸 끌어내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에 입금 마른병이 나죠. 양파, 마늘에 입금 마른병이 나고 탈수 상태가 생겨요. 비만 2, 3일 왔다가 개버리면은 하나째 축 늘어져 있습니다. 양분을 끌어올려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뿌리 기능. 그래서 미스테비가 들어가면은 이런 양분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끌어내리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미스테비는 꼭 발효를 시켜서 써라. 그럼 발효시키려면 어떻게 뒤집어야 되잖아요. 수분을 60%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수분이 많으면 발효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 뿌리하고 이제 산소 요구량이죠. 그래서 아까 토양이 부실부실하고 퇴비를 많이 쓰고 수단그라스를 넣게 되면은 토양에 산소 공급이 잘 돼. 물 빠짐이 좋아. 그러니까 뿌리 내림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럼 뿌리에 장애를 주는 요인이 미스테비. 이 부패 세균이 많이 오염되어 있으면은 가스장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뿌리 상처가 나는 거죠. 또 이제 유효 미생물, 좋은 미생물은 죽고 부패군이 많이 살아나니까 뿌리가 썩는 거예요. 과도한 시비, 염류장애와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죠. 통기성이 불량해지니까 스케하고 현기마가 되는 겁니다. 토양이 부패하면 뿌리도 부패한다. 토양이 썩으면 뿌리도 썩는다. 답은 이겁니다. 뿌리가 썩었는데 양파가 제대로 될 리가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양파에 마늘에 세균 발달이 안 되죠. 뿌리가 괴사되죠. 토양에 양분이 있어도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흡수가 안 돼. 원인은 그겁니다. 그래서 시드름병이 유발이 되는 거고 생리장애가 나고 자기 방어 능력이 상실되니까 허벌을 내고 쓰러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kg, 50kg 할 걸 20kg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미스테비가 들어가면 뿌리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비, 온도가 높은 모래땅, 과습지, 습해받을 때 이게 나타나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근심력변이라고 그러죠.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다. 잎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해야 되겠죠.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을 해야 되겠죠. 식물의 뿌리는 지탱하는 기능이 있고 식물의 뿌리는 물과 물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잎에서 만든 저장고, 이게 양파, 마늘을 크게 해주는 겁니다.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 pH가 6.5였을 때 뿌리가 제일 잘 내려오죠. pH가 5.2, 5.1일 때 어떻게 돼요? 뿌리가 내려오다 말죠. 그럼 우리 토양 검사를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 pH가 안 맞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름을 갖다 넣어도 안 돼요. 그럼 이 마늘 한번 보실까요? 이게 마늘 어때요? 뿌리 잘 내렸죠? 근데 이 마늘이 뿌리를 못 내려요, 여기서. 이분이 2만 1000평을 심었는데 7000평이 이렇대요. 소는 100마리 길러갖고 퇴비 엄청 갖다 놓았대요. 카톡으로 저거 왔길래 제가 토양검사를 시켜봤어요. 토양검사를 시켰더니 어떻게 되느냐? pH가 4.4예요. pH가 4.4면 어때요? 산성이죠? 작물이 안 돼. 이 집에 유기물은 많아요. 32호.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늘, 양파 심기 전에 토양검사 꼭 하셔야 돼. 그래서 내 땅에 산도가 낮으면 소석해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퇴비를 많이 넣었다 하더라도 산도가 안 맞아버리면 농사가 안 된다는 걸 아시고 꼭 pH 검사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뿌리가 안 내리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6.5에서 7까지가 제일 좋습니다. 질소 인상 가리기에 흡수가 제일 잘 되죠. 4.5였을 때는 질소가 있어도 흡수가 안 되죠. 알루미늄, 철, 망간 이게 많이 녹아 나오니까 뿌리 끝이 뻘겋게 되는 거예요. 그 pH가 7.0 이상 가버리면 여기 이게 염류로 쌓여버리는 겁니다, 염류. 그래서 토양 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양 검사를 하셔갖고 꼭 맞춰서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모든 농사는 pH만 잘 잡아도 이게 잘 되는 겁니다, 이게. pH를 못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적정 범위는 6에서 7을 맞춰줘야 된다. 기술센터에 가면 7가지 공짜로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하시고 하시는 게 좋다. 이게 울진 앞바다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마디씩 던지고 간다. 그러나 먹고 살라고 먹여주고 가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망고 풍상을 겪고 살아간다. 민물대 거센 파도가 물바람을 일으키고 나를 덮치고 나면 온몸이 쭈그러든다. 밤 이슬비가 나를 살려준다. 먹고 살기 위해 나는 오늘도 바위돌을 녹인다.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릴까요? 걸음 없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걸음 없으면. 걸음이 많아서 다 탈입니다. 이 쌓아둔 퇴비는 발효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냄새가 안 납니다. 똥은 건드리지 않으면 냄새 안 나요. 여름에 건드려야 냄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쌓아둔 퇴비가 발효됐다고 착각하는 게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퇴비를 낼 때 우리가 개분 속에는 질소인산가리가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18, 32, 16. 300평에 3톤 갖다 놓으면 요소는 54kg, 이건 96kg, 이건 48kg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또 비료 넣지 않습니까? 그럼 거름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소나무는 바위 틈에서 먹고 살라고 바위들을 녹여요. 차라리 걸음 안전히만도 못하다. 그래서 발효된 퇴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비 쓰실 때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50평에 하나 갖다 놓으시면 돼요. 토양이 안 좋으면 40평에 하나, 30평에 하나 더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퇴비도 냄새가 무시무시 나는 퇴비도 이걸 같이 놓게 되면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이 퇴비 효과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양분 공급이 되니까 마늘에, 양파에 녹임병, 잎마늘병 날까요? 거름 떨어지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가뭄 방지제도 있습니다. 밭에다가 심는 분들 물 주기 어려우면은 100평에 1kg 갖다 뿌려버리면 가뭄 방지 효과 좋습니다. 물 주는 횟수를 줄여줘요. 저건 쌀래기 같은 잎자가 500배로 불어나갖고 통기성도 좋아집니다, 이게. 토양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연작장인 화학비료, 비료 과다 사용, 미수퇴비가 가장 문제입니다. 결과는 염류집적이 생기고 산성화되고 토양의 미생물 활동이 저하되고 통기성 배수불량이 일어나죠. 방법은 좋은 퇴비 쓰면 되네, 좋은 퇴비. 좋은 퇴비 이런 것만 써도 토양이 환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숙퇴비에 가장 문제가 있다. 그 퇴비는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토양 반응과 양분 공급을 고려할 것이다. 퇴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해야 어떤 퇴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좌우되는 겁니다. 그 좋은 퇴비만 쓰시면 되잖아요. 미숙퇴비가 들어가면은 산소를 고갈시킵니다. 산소를. 그 병균, 세균이 많이 들어. 양파밭에, 마늘밭에 고자리팔이 생겼다. 이건 내가 불러들인 거, 내가 불러들인 거. 미숙퇴비를 냈기 때문에. 그겁니다. 미숙퇴비는 냄새나 해충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불러들여. 그래서 이런 기능.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죠. 자라지도 않아서 이게 곰팡이가 나가고 균핵병 나서 다 썩지 않습니까, 이거? 미숙퇴비 안 냈으면 이거 안 나죠. 양파는 작아도 썩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를 꼭 쓰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은 나쁜 균을 죽여버립니다. 나쁜 균을. 그리고 가뭄을 안 탑니다. 가뭄을. 통기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 연작장애와 관계 있는 토양전염병, 이 사상균, 나쁜 균을 갖다가 나쁜 균은 증가하고 방성균, 유익균 이게 감소하기 때문에 연작장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면 이제 토양에서 역병, 걸리병, 청고병, 선충도 생겨버리죠. 응애도 생겨버리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좋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식물이, 토양의 미생물이 하고 있는 역할은 식물의 요리사 역할도 하고, 식물 뿌리의 의사 역할도 하고, 토목기사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질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 공중질소를 공정해갖고 토양의 작물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공중질소를 고정시킨다는 건 뭐냐면은 토양 내에서 비료 흡수를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소나무, 길가에 있는 풀도 이 공중질소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항생물질을 만들어서 병균으로부터 뿌리를 보호해줘요. 이 엑스칼리버 땅 살리기가 이걸 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생장물질이 나와갖고 식물은 성장을 촉진시켜줘. 그 떼알 조직을 만들어갖고 공기 통로를 만들어줘. 밭에 들어가면은 흙이 달라붙질 않습니다. 그렇게 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볏짚이라든가 수단그라스라든가 이런 걸 같이 누라고 그러는 이유는 그겁니다. 뿌리에 산소 공급입니다. 산소 공급. 그래서 유기물의 효과가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비료 효과가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갑니다.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2개월, 제 땅 살리기는 4개월에서 6개월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퇴비 내는 데다가 50평에 하나씩 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비는 3월 10일경에 100평에 하나 주면 됩니다. 잘 발효된 퇴비를 매년 3톤만 넣으면 석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숙퇴비가 미치는 영향, 우리가 미숙퇴비를 토양에다가 두면 환원 상태가 되고 토양에 산소를 소비시켜 버립니다. 토양 내에 있는 철과 망간이 독작용을 해갖고 아까 보셨죠? 뿌리 끝이 다 뻘겋게 되잖아요. 이게 독작용을 합니다. 식물에 칼리가 있다 하더라도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산도가 낮아지니까 비료만 주면 아지산가스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토양 검사하면 인산이 많아, 유효인산이. 이게 비료를 줘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은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갖고 미생물을 공격해서 뿌리가 부패돼. 뿌리가 썩었는데 양파가 제대로 될 수가 있나요? 지상부가 약해지겠죠? 균핵병, 역병, 시드름병, 이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는 토양에서 나타나는 병은 90%가 다 곰팡이병입니다. 산적병, 역병, 균핵병 다. 그래서 이게 곰팡이가 곰팡이 잡는 겁니다. 그래서 땅 살리기하고 유기질을 쓰게 되면 그런 효과가 있다. 이 양파 이렇게 됐죠. 이 양파 한번 보실까요? 창고에 들어갈 때는 650원, 버릴 때는 800원이에요. 양파 버릴 때는. 그리고 10,000톤을 저장하면 부패가 20% 나오면 2,000톤이면 16억이 손실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산농협에다가 올해 14,000원 아닙니까? 만약에 부패가 20% 나면은 여러분들의 양파는 16,800원짜리예요. 농협은 14,000원짜리가 2,800원 빼면은 11,200원짜리 되는 겁니다.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잘 짓느냐 못 짓느냐에 따라서 양파가 저장고에 들어갈 때 썩지 말아야 여러분들한테 배당도 가고 환원사업 할 수 있는 거예요. 환원사업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 잘 지셔야 되잖아요. 내가 농사 짓는 거 농협에다가 맡겼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도 중요하고 농협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품이 좋아야 시장에 가서 잘 팔을 거 아닙니까? 상품이 괜찮으면 돈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농사를 지셔야 됩니다. 이 양파 캘 때까지 뿌리가 튼튼해야 되겠죠. 요게 양파 정식하고 25일 된 겁니다. 이렇게 되죠. 양파 뿌리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식하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25일 된 겁니다. 25일. 여기에 이 뿌리가 중요되는 게 아니라 이 뿌리에 실뿌리가 중요되는 겁니다. 실뿌리. 그 양분은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월동전에 뿌리 확보가 되면은 겨울철에 얼어 죽질 않죠. 냉해 습해 안 받죠. 그래서 요게 엑스칼리버 처리하고 땅 살리기 유기질 들어간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된 거다. (12시 5분인데) 끝내야 되나요? 더 해야 되나요? 알아서요? 그래서 이 양파 교육을 앞으로 제가 아니더라도 어느 분이 했던 간에 양파 생육 중에 3번 정도는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받고 정식 후에 월동 전에 한 번 하고 월동 후에 이렇게 3번 교육을 해서 반복되는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파 농사 잘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됐던 어느 분이 오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일로 양파 심어놓고 이 물 관리하고 이걸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 물 배수가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켜주지 마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다요. 이 제 육묘장이거든요. 제 엑스칼리버를 묘상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이거 아까 보여드렸죠? 물 200리터 타갖고 양파에다가 3번 뿌려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제 땅 살리기 하고 엑스칼리버 처리한 거, 안 처리한 거, 이게 3,000평짜리 밭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쪽에 처리한 거, 이쪽에 처리 안 한 거. 결과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뿌리가 월동전에 이렇게 틀려진다. 그래서 엑스칼리버 땅 살리기 쓰게 되면 월동전에 뿌리 확보가 확실하다. 마늘도 이렇게 소독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갖고 200리터 타갖고 마늘 30분 정도 담그면 돼요. 종자 소독약하고 같이 할 땐 4시간 담궈버리면 되거든요.
하루 저녁만 자고 나도 뿌리가 내립니다. 뿌리가. 그 정도로 발근력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양파도 마늘도 이렇게 하고요. 요거 한번 보시면은 제주도거든요. 제 땅 살리기를 50평에 하나 쓰고 엑스칼리버 종자 처리하고 FF백하고 하나로 뜨고 10번 준 거거든요. 이 마늘이 어느 정도 됐냐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 거 6군데 비교했는데 제 거 처리한 게 2,700kg 나왔습니다. 1,600kg가 그렇게 차이 나죠. 많이 차이 난 데는 3.8kg, 적게 차이 나는 2kg 차이 났습니다. 마늘이 2kg 차이 나면은 8,000원이지 않습니까? 1,000원 들어가고 8,000원 나오면은 7,000원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투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양파도 5kg 이상만 나오면 투자해야 되겠죠. 마늘, 양파 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파가 됐든 마늘이 됐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FF백하고 하나로 뜨고 이제 양파가 월동전에 2번, 월동 후에 8번 주시면 돼요. 제가 이 프린터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 프린트에 보면은 추비를 엔케를 한 포씩 주라 그랬는데 300평에 2포입니다. 2포. 제가 그 표기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거 처리한 거, 안 처리한 거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요게 FF백하고 하나로 뚝 주고 안 주고 곰팡이병 이렇게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로 씻은 것 같잖아요. 이렇게요. 요게 이제 흑농사종 세트 농법이라서 생산한 농산물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선도가 좋고요. 품질이 좋고 맛과 향이 좋아지고요. 저장성이 아주 좋습니다. 저장성. 그래서 올해 요거를 갖다가 50평에 하나, 요거는 종자 소독할 때 쓰시고요. 요 FF백하고 하나로 뜨은 월동전에 2번, 월동 후에 약 시점마다 섞어주시게 되면 칼슘이나 다른 영양제 섞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교육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보입니까? 생각이 바뀌면? 예? 예. 우리 돈 드릴게요. 생각이 바뀌면 돈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두서없이 1시간 정도 이렇게 떠들었는데 교육을 받았으면 이제 실천을 옮겨야 되겠죠. 투자를 꼭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면 소득이 창출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양파를 몇 킬로 생산할까요? 40kg. 예, 40kg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못 믿으면 이 4종 세트 농법 있잖아요. 이 중에서 엑스칼리버하고 땅 살리기 꼭 쓰십시오. 못 믿으면 10포만 사다가 쓰시면 돼요. 10포. 그리고 사장님 농사하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500평만 해보시면은 가을에 우리 사장님들 무릎 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꼭 실천에 옮기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담임의 교육을 여러 번 해도 실천을 안 하시더라고요. 문 밖에만 나가면 다 잊어먹어. 100명만 놓고 교육을 하면 5명만 실천에 옮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한 80%는 실천에 옮기리라 믿고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